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선거 레이더입니다. 오늘 선거 레이더에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 분위기와 정의당의 선거 준비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신현웅입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달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지역 민심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의당 이제 심상정 후보는 충남에서 2.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 이제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6.79%가 나왔는데 좀 득표율이 떨어졌어요. 정의당 내부에서 이번 대선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충남 2.42%, 전국적으로는 2.37%의 득표율을 좀 얻었고요.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거고 마의 3%를 떨어뜨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엄정하게 좀 선거 패배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워낙 양당의 초박빙의 구도였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도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들은 저희 정의당이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서 혁신하고 개혁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의당은 그 독자 완주, 그다음에 전당적인 헌신적인 캠페인, 지워진 사람들, 심상정의 1분 등으로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부각시켰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득표율은 뭐 전국 평균보다는 아주 소폭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갈라진 지역 민심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선거 출발부터 실제로 당 지지율이 3%대 허약한 상황에서 시작한 선거였고요. 네. 2020년 총선 이후에 정의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쌓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국 사태, 박원순 시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이 가져야 될 포지션이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 때문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지지층도 무너졌고, 그다음에 그 선거 기간 내내 2030 여성들의 지지가 좀 높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거 구도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좀 가면서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정의당이 처음에 녹색 통합, 진보연대, 중도 공조라는 기치를 통해서 10% 정도의 지지를 받겠다라고 초기에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녹색 통합은 최선을 좀 다했지만 녹색 정치 세력을 우리 진보 정의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진보연대 또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실패해서 진보층을 좀 단일화하는데도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양당 정치 종식이라는 중도공조, 안철수 후보와의 중도공조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합치면서 이것 또한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 여성 지지층의 표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간 것 같다, 뭐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선거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선거 직후에 이제 2030 세대 여성들에게 이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먹으신 분보다 나이 덜 먹으신 젊은 사람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2030 여성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모두 다 해당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아니면 소외된 계층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2030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을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지지층이 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아까 말드린 초박빙 선거이다 보니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고 판단한 2030 여성들이 막판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것 같고요.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표를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이후에 한 12억 정도의 후원금이 중앙당으로 기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차별받고 어려운 2030 여성들이 이제 정치의 주체로 서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정치에 있어서 2030 여성들이 좀 이런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정의당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참으로 참 암담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국회의석 180석, 그다음에 지방 권력까지 모든 힘을 몰아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개혁의 열망을 좀 실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키지 못했고요. 그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좀 하자는 것으로 표심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 네거티브만 했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태행을 가져올 이들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좀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그 당선된 이후에 바로 이 충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충남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좀 충남에 그 화력발전소를 좀 근처에다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곳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이런 곳에 좀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 충남의 그동안 석탄화력 때문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그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충남에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언급하셨긴 했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 후 20여일 만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대선 결과가 이제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통령 선거의 영향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치 개혁안을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좀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하고 광역의회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초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혁의 열망을 좀 안고 시민의 지지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단체장 결선투표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 비율 확대,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실현, 복수공천 등 이런 기존 정치 권력이 갖고 있었던 뼈아픈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도 일정한 기회가 있을 건데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아마 대선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광역원 기초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구 획정은 법적으로 60일 이전에 확정을 좀 해야 됩니다. 선거라는 것이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뽑아야 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이고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정확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내가 어느 선거에 나갈지 그다음에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에 아니면 내가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지를 좀 판단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거대 양당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양당이 정책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대선 기간에도 충분히 두 분이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개혁을 하겠다. 복수공천 금지하고 중대선거구제 기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것들은 주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좀 박탈하는 아주 좀 안 된 관행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좀 고칠 수 있도록 양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정의당에서는 거대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다당제를 위한 정치 개혁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들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는 양당이 자기 기득권을 놓고 있다는 선언을 좀 하는 거고요. 그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도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복수공천을 좀 금지해서 소수정당 제2당 1당 2당을 뺀 제3당 이상의 당들이 국회나 아니면 지방에 진출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의견들을 좀 받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보셔서 알겠지만 양당이 거의 대부분이 좀 일당 2당을 좀 바꿔가면서 좀 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충남 도의회 이선영 도의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아마 도민들이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방향이 좀 정해졌을까요? 뭐 어떤 전략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구체적으로는 저희 5대 정책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모토는 함께 잘 사는 지역 공동체 충남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 충남 도의원과 기초 그 지역구 의원을 좀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할 거고요. 네. 첫 번째로 그 아까 기후 얘기를 좀 했었는데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충남. 그다음에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한 충남. 농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농민이 행복한 충남. 여성, 청년, 장애인이 존중받는 인권 충남. 그다음에 지방분권 실현으로 함께 잘 사는 충남이라는 모토로 좀 네.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진보정당 후보들이 그 자기 희생을 갖고 좀 출마하는 부분이 있고 당세가 약하다 보니 뭐 많은 후보들이 좀 나오는 건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곳곳에 후보들 좀 내서 저희 진보정당이 왜 충남에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충남 도민들의 선택을 좀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5대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는 지역 그리고 출마자 현황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아직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했는데요. 네. 그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금산 등에서 그 지역구 후보들이 좀 출마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공심위가 구성돼서 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좀 실시했고요. 내일부터 저희 당은 당원 총투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좀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심위와 당원 투표를 통과하면은 후보로 확정돼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좀 진행할 것 같고요. 또한 전 시군에 가능하면 비례후보라도 좀 내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 정의당의 모토에 맞는 좋은 후보분들이 많이 좀 신청을 하신 것 같나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좀 그 본인의 의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객관적인 조건이 좀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후보들이 좀 마음을 좀 아직 못 정하고 있는데 저희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도당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충남도의회에 입성한 분이 계세요. 이선영 의원이죠. 이분의 앞으로 정치 행보도 좀 관심사인데 이번 선거에도 출마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진보정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처음으로 그 4년 전에 도민들께서 뽑아주셔서 네. 도의원이 되셨고요. 그 실제로 이선영 의원께서는 당진시 도의원 지역구로 출마를 좀 준비 중이고요.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어느 네. 구로 출마할지는 좀 모르겠고요. 그 당진이 아마 충남도 그 그 선거구 문제상 도의원 선거구 하나가 또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당진이. 그러면 그것이 정해지면은 어느 지역구든 지역구 도의원으로 좀 출마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그 이선영 의원께서 하신 활동들은 아마 언론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이선영 의원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나 그다음에 여성 인권 문제에 관련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결의안을 좀 채택하는 이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역구에 가서도 어느 후보와 그 견주어도 경쟁력도 충분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중요한 현안과 이슈들 정의당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남의 가장 이슈는 그 윤석열 당선자를 포함한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충남의 SMR 건설을 좀 하겠다는 네.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네네.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현수막도 부착하고 하고 있던데 이건 공조해서 충남 도민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원전의 실제 위험성이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이것 관련돼서는 같이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 민항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저희들이 그동안 양승조 도지사하고 좀 대립각도 세웠었는데 네. 과연 지금 시대에 서산의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들은 다시 한번 네. 다음 도지사 후보께서는 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하게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그다음에 전체 그 공항이 되고 있는 그 전국적인 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세금이 투여될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좀 실현하기 위한 네. 노력들을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충남의 노동자들이 그 산업 전환에 따른 그 일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일터가 무너져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산을 포함한 그 자동차 산업이 그 산업 전환을 좀 하는 과정에서 그 변속기가 전환되면서 많은 인력 필요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터를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충남 도당에서는 그 이런 노력들과 관련된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번
도지사 선거를 포함한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현안 중에서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맡았던 그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이런 발언을 네네. 했었죠. 네네. 네, 지역에서 하도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좀 사과를 하셨어요. 본인 글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그 잠깐 피해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분께서 언급을 자기의 생각이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그 언급을 한 다음 날 그 서울에 있던 유력 그 신문사에서 그 발표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네. 그 소형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중이 있었던 거고 그 윤석열 캠프의 핵심인 사람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그냥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당선자 자체가 실제로 좀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남 도민들께서 정말로 좀 잘 이 부분을 정치권을 포함한 충남 도민 전체가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하신 현안 중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서산 민항건설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충남이 유일하게 그 공항길이 없는 지역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 지역이 어떻게 여론 대세인 부분인데 공항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계세요, 정의당에서는. 네네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그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재정 문제를 좀 두 가지를 좀 드시고 기후위기 문제는 탄소 중립 관련돼서 2030, 2050년 제로화까지 좀 가겠다라고 세계적으로 좀 합의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가 그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든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들이 실제로 지구를 좀 살리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이 항공산업이라고 해서 외국들은 좀 폐쇄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2030년 탄소 30% 그다음에 2050년 중립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항이 실제로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로 좀 접근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있는 14개 공항 중에 실제로 4개를 뺀 나머지 10개 공항이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씩 적자를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서산공항이 그러면은 지금 청사진을 좀 내고 있는 것들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실제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도비, 국비, 아마 시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투여가 될 것 같은데 이 나중에 적자 나는 공항들을 만들어 놓고도 후회하는 이런 일들 과연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당장 뭐 도민들이 원하고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사탕발림 비슷한 공약들을 막 하고 SOC 사업들 말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작게 보지 말고 좀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식견이나 아니면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충남만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공항 건설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선거 얘기를 해보자면요.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는 서산시장에 도전을 하셨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를 좀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남도당이 그 정의당 충남도당이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까 목표로 말씀드렸던 도의원 비례대표 당선과 그다음에 충남 각 지역에 나가고 있는 그 지역구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제가 도지사 후보를 포함한 서산시장 후보를 열어놓고 좀 선거에 대한 그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 좀 여러저런 문제들 좀 정리하면은 뭐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할지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끝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그 충남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양당 정치를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3당 3회 정치가 민주주의 다원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이 아닌 제3의 세력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정의당 충남도당도 제3당의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특히 주민들의 손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정치권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